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5일 10시 셀트리온 긴급 점검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재작년이네요. 2020년 12월 7일 40만 3,500원 고점 이후로 현재 53.16% 조정받은 18만 9천 원입니다. 현재 오늘만 2.8% 정도 가격 조정 5,500원 정도 빠졌네요. 네. 배당락 이후에 계속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유럽 승인 이후 거의 한 25% 가까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네, 주가가 계속 급등 급락 1년 동안 1년을 좀 넘네요. 1년 한 2개월 정도 급등 급락 하면서 계속 가격 조정을 보여왔습니다. 자, 이제 20만원 선에서 정도 저점이 형성될 것으로 봤으나 또 이제 배당락 이후에 저점이 붕괴되는 모습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첫 번째 이유.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어떤 회사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이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 오늘 카카오페이 네이버도 보여줬는데요. 지금 카카오페이 네이버 같은 경우 기술주에서 지금 네이버도 보시면 계속 추세가 하향 추세고요. 카카오도 상장 이슈 이후에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들도 전체적으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바이오주들이 큰 조정을 보였죠. 셀리버리 보십시오. 네, 1년 내내 거의 90%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빠졌죠. 네, 가격이 40만원대에서 4만원. 그래서 우선은 어떤 회사의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이 흐름이다. 기술주들의 어떤 조정, 바이오주가 선제적으로 조정받고 또 나스닥 조정 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 흐름의 어떤 핵심 이슈, 핵심 사유, 핵심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미국 주식시장, 어떤 미국 금융시장의 어떤 흐름, 트렌드가 좀 그러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한 이유는 또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달러 캐리 트레이드, 즉 저금리, 제로금리 수준의 미국 달러를 빌려와서 국내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말레이시아, 아니면 이머징 마켓 쪽에 이제 투자를 단행했다가 이제 그 자금을 이제 회수하는 과정인 거죠. 계속 급등시켰다가 회수하고 급등시켰다가 회수하고 그래서 계속 트레이딩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좀 보시는데, 이제 그 트레이딩의 어떤 추세가 계속 조정을 보였다가 우선 첫 번째 셀트리온의 어떤 하락의 흐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계속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어떤 대세 상승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일단 또 두 번째, 일단 셀트리온 그러면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안 떨어지고 올라갔는데 왜 나머지는 이러냐, 이런 고민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선반은 보시다시피 전혀 주가 조정을 안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만의 어떤 성장 스토리, 어떤 스케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셀트리온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다소 부족한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킬로나도 이게 나왔는데 실적으로 매출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좀 안겨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럽 승인되면 유럽 계약이 좀 더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금 추가적으로 계약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다소 주가가 흔들릴 때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인데요.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흐름을 방해한 모습, 그리고 너무 많은 주식 유튜버들의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언급, 강성 주주들. 셀트리온이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습니다. 다른 종목 대비해서도 월등히 좀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주연대도 활동이 활발하고 그 주주연대에서 회사에 대해서 강의하는 모습들, 뭐 이런 모습들, 자꾸 회사의 경영에 어떤 간섭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이 계속 비춰지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상승하지 못하는 흐름에서 자꾸 좀 나오는 그런 모습.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수급이 자꾸 깨지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 개인이 자꾸 덤비고 기관은 나가고 자꾸 그렇게 덤볐던 개인들을 흔들어서 터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기관이 쉽게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우선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첫 번째는 미국 금리 상승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스닥 쪽도 흔들리고, 뭐 미국 쪽 바이오 기업들, 제약 쪽도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우리도 좀 흔들리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와 너무 많은 셀트리온 유튜버들, 이런 어떤 개인 투자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오늘 방송을 안 찍을까 했는데 어차피 제가 안 찍어도 다른 사람들이 뭐 100만원 간다, 300만원 간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추종하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많이 좀 떨어져 나가야겠죠. 이제 계속 그렇게 가격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현혹돼서 투자를 더 많이 단행하게 되고, 기관 투자자들의 생각대로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좀 짜증이 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애매하네요. 저도 지금 이 종목을 자문을 하고 있는 과정 중이고, 또 안 하기도 좀 그렇고 하기도 좀 그렇고, 어제는 안 했는데 오늘은 너무 또 이렇게 흔들릴 때는 한 번씩 더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심리적으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그런 국면이 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어쨌든 조금 요런 국면들이 좀 이어지면 어차피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가요.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좀 힘든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쉽지는 않네요. 어제 좀 움직여야 될 자리인데도 못 움직이고, 20만원에서 지지를 좀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결국 그 주주연대 주식 배당 요청, 현금 배당 요청은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쳤다라는 결론에 나가게 됩니다. 그냥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현금 배당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현금 배당을 줄 돈을 셀트리온, 레큐로나를 판매할 수 있는 활로를 였는데 영업에 더 투자를 했다면 지금 계약이 나왔겠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레큐로나에 대한 PVP형 치료제 1000억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가 오히려 주가를 상승시키지, 현금 배당은 셀트리온이 제일 하지 말았어야 할 가장 악수였다. 근데 그것을 제일 멍청한 주주연대에서 눈앞에 조삼 못 사죠. 눈앞에 원숭이들이 빵 4개 주고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는 것과, 아침에 3개 주는 것과 저녁에 4개 주는 것에 대한 구별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멍청했던 행동이었다. 제일 악수였다. 받으면 뭐 나쁘진 않지만 그냥 아예 주식 배당만 줬으면 좀 좋았을 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차피 주기만 하면 되니까 주식 배당이 3%인지 현금 배당이 3%인지 그런 거에 대한 의미가 없고, 그냥 뭐래도 주면 좋아하는 그런 단순한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차피 뭐 그런 것들이야 다 지나간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다 던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당분간은 뭐 오늘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 보니 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또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또 하락이 나오면 더 많은 투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많은 투매가 나오면 나올수록 저는 주가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완전 확 쏟아져 나오고 올라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러면 내일 또 반대 매도 좀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계속 신용 반대 매도라든지 어떤 투매가 여기 40만원에 물렸던 분들, 35만원 이상, 30만원 이상에서 물렸던 분들이 많이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작년 30만원 이상이 아니라 캐캐 묵은 30만원짜리, 요 2017년 30만원짜리가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제 현재 주가의 흐름은 2010년도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워낙 장기 투자자들이 많으니까요. 요 물량을 잡으러 지금 요 물량을 잡기 위한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물량이 많이 나와줘야지 주가가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15만원 테스트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피곤하죠. 저도 피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래 되든 저래 되든 주식 투자에 대한 이 어려움을 또 한 번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중 조절, 분산 투자. 근데 다른 종목이 또 올라가주면 또 괜찮은 거거든요. 여기서 또 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종목이 또 새롭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이 종목의 손실을 커버하는 강력한 상승이 나오면 버틸만 한 거거든요. 그 센터는 좀 더 떨어지네. 그러면 나중에 은행주 좀 수익 나서 좀 정리해서 센트로는 한 번 더 추가로 매수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략적으로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몰빵해 놓은 사람은 이제 죽을 맛인 거죠. 네, 항상 분산 투자 하시고요. 분할 매매 하시고 가장 리스크 관리. 어제도 제가 카카오에 대한 코멘트를 좀 보내드렸는데 역시 카카오 쪽도 안 좋죠. 카카오 비중 축소 리스크 관리라고 제목을 보내서 이제 영상을 좀 찍어드렸는데 여전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전체적으로 셀트리온 쪽도 기술주고 어떤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기술적으로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은행주만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포트폴리오를 좀 축에 두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힘든 국면이니까요. 마무리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조금 가질 수 있는 코멘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 Time heals everything.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